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바다 낚시. 사시사철 남녀노소 불문하고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다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베어 낚을 생각에 부풀어 계신다고요? 하지만 고기 잡기 전에 안전부터 낚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여수 밤바다. 바닷가를 걸으며 데이트할 생각에 부풀어 계시다고요? 밤이든 낮이든 바다에선 안전부터 챙기세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박재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바다 낚시 중에 생긴 일입니다. 정성환 씨는 바다 낚시는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것 같아.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죠? 안 합니다. 네. 저는 낚는 거보다 네. 남이 낚아준 거 회 먹거나 네. 이제 거기다 이제 소금 살살 뿌려가지고 익혀 먹는 거, 네.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많이 드세요. 배부르게 많이 드세요. 요즘 왜 이렇게 날 챙겨? 왜 이래? 그래도 바다 하면 겨울바다죠. 눈 덮인 겨울바다를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상상만 해도 정말 로맨틱하지 않아요? 여수 밤바다. 로맨틱 좋아하시네요. 그 밤바람이 얼마나 찹니까? 그 밤바람 맞고서 아이고 그냥 나도 회나 먹을 걸 하고 후회하실걸요? 네.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춥든 덥든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문제는 낚시에 너무 몰입하고 집중하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바다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측 불가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고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시려는 분들은 꼭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다만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가족도 예측 불허입니다. 자, 낚싯대를 들고 또 낚시하겠다고 바다로 갔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위험한 가족. 모처럼 바닷바람을 쐬러 나온 위험한 부부. 아, 좋다. 이 도시에선 맡을 수 없는 냄새. 봐봐, 겨울바다가 얼마나 낭만적이야.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아내 우아한 씨. 아, 좋다. 낭만은 무슨, 배고파 죽겠네. 무뚝뚝하고 까칠한 남편 왕보수 씨.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위험한 부부. 바다 오니까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난다. 그때 자기 참 다정하고 잘생겼었는데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나 잡아봐라. 잘가! 나 회 먹으러 간다! 아, 여보! 왜 나왔어요? 오빠, 나 한 입. 아유, 진짜 뭐야, 치사해. 바다를 벗삼아 먹는 회의 맛은 그야말로 일품. 이거 진짜 맛있다. 에이, 또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 오늘 밤에는 내가 더 싱싱한 거 먹게 해줄게. 진짜? 그럼! 미리 준비해온 낚시 도구를 꺼내서 바다 낚시를 즐기려는 남편. 뭐야, 낚시였어? 아, 그럼 난 뭐 하라고? 바다에 왔으면 낚시를 해줘야지. 내가 싱싱한 거 먹여준다고 그랬잖아. 일단은 구명조끼부터 입어주고. 여보, 내 건 안 가져왔어? 가져온 줄 알았지?
와, 진짜 치사하다. 나 집에 갈 거야. 알았어. 왜? 자, 아내의 성화에 마지못해 구명조끼를 건네는 남편. 그래. 처음 입어보는 구명조끼가 영 낯설기만 한 아내 우아한 씨. 낚시 삼매경에 푹 빠진 남편. 시간은 계속 흐르고 물고기는 영 잡힐 줄 모른다. 아유, 정말 속 탄다, 속 타. 낚시가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이 타는 남편. 아유,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 아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안 그래도 심심했던 아내 드디어 낚싯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내가 잡으면 큰 소리 못 칠 거야. 온몸에 힘을 실어 낚싯대를 던지는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바다로 빠져버린 아내. 그 사이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 짧은 시간에 어디가 있어?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 설상가상 수영을 못하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는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여보, 어디가? 대체 이 부부에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정승환 씨, 왜 네. 빠진 걸까요? 그냥 뻔합니다. 네. 우리 박소라 씨가 평소에도 네. 셀카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낚싯대 들고 설치고 이 셀카 찍고 하다가 바다에 빠진 겁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이번에도 또 정승환 씨 때문입니다. 예. 그 낚시할 때 쓰이는 개찌렁이가 있잖아요. 그 징그러운 걸 아무데나 막 둔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하려다가 물에 빠진 게 아닌가. 자, 서로가 또 핑계를 네. 딴 사람에게 미루고 있는데 박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2014년 한 해 동안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바다 낚시를 하다가 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무려 8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낚시객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무모하게 행동한 것이 오늘 사고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낚시를 하던 위험한 가족, 과연 어떤 무모한 행동을 했기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혼자 낚시를 해보기 위해 낚싯대를 힘껏 던지다가 그만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아내 우아한 씨. 분명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물에 떠있지 못했는데, 게다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편 왕보수 씨. 과연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가져온 줄 알았지? 바로 남편의 구명조끼를 입은 것이 그 원인. 사이즈도 맞지 않은 데다 제대로 된 착용 방법도 몰라 물에 빠지자 그만 구명조끼가 벗겨져 버리고 말았다.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아 구명조끼를 늘어서 구명조끼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는 크게 고체식과 팽창식으로 나뉜다. 먼저 팽창식 구명조끼는 질소가스를 충전한 원통형 구조물을 조끼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비상시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면 질소가 채워져 있던 가스통이 터지면서 조끼가 부풀어 오른다. 물에 빠졌을 경우 이 질소가스가 조끼 내부를 채워 부력제 역할을 하게 된다. 흔히 사용하는 일반 구명조끼는 질긴 천을 두 겹으로 조끼를 만들어 그 안에 물에 잘 뜨는 부력제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버클을 채운 뒤 하나의 구명조끼는 허리끈을 잘 조이고 다리끈 역시 다리 사이로 통과해 허리에 있는 고리에 결합시켰다.
다른 하나는 허리끈을 조이지 않고 다리끈을 결합시키지 않았다. 먼저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한 다음 물에 빠졌을 때를 가정해 실험해봤다. 물에 빠졌을 때처럼 팔과 다리를 심하게 움직여봤다. 두 손을 높이 뻗어도 어깨까지 충분히 수면 위로 떠올라 있다. 이어서 헐거운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물속에 들어갔다. 과연 어떻게 될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였는데 허우적거릴수록 조끼는 올라오고 몸은 아래로 가라앉았다. 결국 구명조끼가 몸에서 벗겨져 버리고 말았다. 실제 구명조끼를 입었다 할지라도 똑바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불편하고 깝깝하다고 구명조끼 줄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구명조끼 부르게 의해서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구명조끼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부력의 차이가 있다. 구명조끼의 안쪽을 보면 착용 가능한 체중과 신체 사이즈가 표기돼 있으므로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것을 확인한 후 착용해야 한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만으로도 위급 상황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물에 빠져 구명조끼가 벗겨진 아내를 발견한 왕보수 씨. 이럴 경우 주변에 있는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낚시할 때 들고 다니는 아이스박스와 페트병이다. 먼저 페트병으로 사람을 구조해봤다. 우선 목표 지점까지 던지기 쉽게 1.5리터 페트병에 3분의 1가량 물을 채운 뒤 빠진 사람에게 던진다. 닫은 페트병을 가슴과 배 사이에 놓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 충분히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아이스박스의 경우 뚜껑을 닫아 공기를 밀폐시키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준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아이스박스를 가슴과 배 사이에 두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명 구조에 있어서요. 자기 신체 보조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익수자를 향해서 던져준다든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빠르게 119나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다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방파제와 갯바위. 하지만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낚시인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바다낚시 공원을 조성했다. 일정 거리의 바다까지 다리로 연결된 낚시터에는 안전시설 및 비상시 인명구조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안전한 낚시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안전한 바다 낚시터는 낚시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펜스, 그 다음에 구명 보관, 그리고 안전 관리자, 그리고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같이 갖춰지는 것이 안전한 바다 낚시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덥다. 잠깐! 바다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구명조끼.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다다! 잠깐! 방파제와 갯바위는 늘 미끄럽습니다. 뾰족한 구두나 운동화 대신에 낚시용 스파이커화를 꼭 신어주세요. 나 밤까지 낚시할 거니까 기다리지 마. 잠깐! 어두운 밤 자신의 위치를 멀리까지 알릴 수 있는 랜턴이나 호루라기 등을 꼭 소지하세요. 네. 소지하세요.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바다 낚시를 즐겨보자. 구명조끼 착용 방법, 구조 방법 등을 평소에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의 안철호 경위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바다 낚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직접 보셨죠? 예. 어떤 사고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배를 타고 나가는 선상 낚시를 제외하고 보통 낚시를 하는 분들은 방파제나 방파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덩어리인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불안정한 자세로 낚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실족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낚싯대를 힘껏 던지려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이동을 하다가 돌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갯바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갯바위 낚시를 하다가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낚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 있는 갯바위 주변으로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닷물에 갇히는 고립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파도가 치거나 하면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갯바위의 울퉁불퉁한 표면 사이로 눈이 고이거나 비가 얼어붙어 있어 미끄럽고요. 여름철에는 바다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러워 실족이나 추락의 위험이 큰 만큼 미리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물이 차고 나가는 시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바다 낚시를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걸 필수라고 하겠고요.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걸 더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명조끼는 몸에 꼭 맞는 사이즈의 조끼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된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네. 휴대전화는 목걸이형으로 된 방수 재질의 케이스에 넣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비상시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지요. 뭘 또 준비했어요? 방수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넣어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목에 걸고 있다가 혹시라도 고립이 됐다. 네. 그러면은 119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네, 제가 지금 갯바위에 고립이 돼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물에 뛰어 들어가서 구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구조를 하기보다는 바닷가 방파제 간이인명 구조함 안에 있는 구명 로프나 구명 튜브, 구명 조끼 등으로 구조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만약 간이인명 구조함이 없는 경우라면 긴 막대기나 빈 물통 등을 이용해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낚시할 때 갯바위나 테트라포드 같은 곳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안전한 낚시 장소 없을까요?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바다 낚시 인구는 48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또 낚시로 인해 어장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 10여 곳의 바다 낚시 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낚시 공간까지 안전한 장교로 연결되어 있고 안전을 위한 관리인이 있어 사고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잔한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지만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 벌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한 순서죠. 위험한 순간 if. 휴가를 맞이해 바다 낚시를 즐기고 있는 한 남자. 한참 집중하는 이때 비명과 함께 사라져버렸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위험한 순간 if.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한가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평소 즐겨하던 바다 낚시에 나선 강태공 씨. 야, 바다다 바다. 내 삶에 활렸어. 아유, 갈매기 안녕. 바다 날씨가 어떻게 되나 정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낚시하기 전 일기예보도 알아보고 먼 바다에 태풍이 있나? 날씨 좋은데? 여긴 뭐 괜찮겠지 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방파제 아래로 내려가는 강태공 씨. 능숙한 손놀림으로 낚싯대를 꺼내 미끼를 연결하더니 목표점을 향해 멋지게 던졌다. 과연 오늘은 어떤 고기가 잡힐까? 대어를 잡을 꿈에 부풀어 있던 사이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 걸렸다. 아유, 걸렸는데
이거 무게가 장난 아닌데? 있는 힘껏 낚싯대를 당겨보니 우와! 월척이다! 월척!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어. 기뻐하는 그 순간 갑자기 방파제를 넘어들어 닥친 파도. 눈 깜짝할 사이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파도에 결국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 버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 사고는 너울성 파도가 들이닥쳐서 생긴 사고입니다. 너울성 파도 같은 경우는 먼 바다에서 바람에서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지에서는 바람이 안 불더라도 그 먼 바다에서 생긴 파도가 육지 쪽으로 오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파도로 변해 해안가를 덮치는 너울성 파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더욱 두려움의 대상인데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너울성 파도의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항구를 축소한 시설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이곳에선 여러 형태의 인공 파도를 만들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바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 3초에서 6초 주기의 인공 파도를 발생시켰다. 실제라면 약 1, 2m의 파고지만 방파제 위로는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엔 일반 파도의 약 2배 주기의 인공 파도를 만들어 봤다. 순식간에 높아진 파도가 방파제 위까지 덮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파도는 물결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한 번에 몰려오는 파도의 높이와 위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분의 1로 축소한 단면 수조에서 너울성 파도의 위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모형 방파제 위로 자동차와 사람 모형을 세우고 일반 파도 주기에 비해 긴 15초에서 30초 주기의 인공 파도를 만들어 보았다.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로 인해 모형들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파도 주기가 길어질수록 파도의 규모가 커지면서 방파제에 서 있던 모형들이 순식간에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떠내려갔다. 방파제 아래로 자동차 모형이 빠져있는가 하면 사람 모형은 찾을 수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너울성 파도에 대한 예방법은 없을까? 너울성 파도에 대한 예측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은 파랑주의보라든지 파랑경보가 발령 시 바닷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험한 순간 이후 만일 남자가 일기예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바다에 태풍이 있나? 위험에 대비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야.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너울성 파도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경위님, 실제로 너울성 파도로 인해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주변의 섬이나 장애물이 없는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망 19명, 실종 4명일 만큼 너울성 파도로 인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울성 파도는 전혀 예측하기가 힘든 건가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기상청에서 측정을 해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너울은 일반 파도보다 해안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2~3배 빠르고 태풍이 오기 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태풍이 예상되는 시기나 기상이 안 좋을 때 바다 주변에 계실 때에는 기상정보와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해야죠. 네, 바다 낚시를 하실 때는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구명조끼를 착용하실 때는 다리 사이 안전끈을 꼭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긴장을 놓지 마시고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선 안전이 월척입니다. 낚시에서 대어를 낚으면 월척이라고 하죠. 네. 아름다운 바다를 안전하게 보고 느끼시며 휴식을 취하셨다면 그것이 월척보다 더 좋은 선물이 아닐까요? 네. 강태공은 휘어지지 않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강태공의 마음으로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천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안전을 약속해!